안녕하세요. 예, 작가 진쌤입니다. 요즘 매일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아무도 안 보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꾸준히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올릴 테니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.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. 근데 어제는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, 오늘은 이제 5학년 이후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, 이런 선행학습 관련 이야기는 정말 여러 사례를 들어보셔야 되니까, 그냥 제 이야기도 하나의 그냥 사례로 받아들이시고, 아, 저 집은 저렇게 했구나,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,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시고, 아, 교육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고,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겠다, 이런 좀 계획을 각자가 좀 고민해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집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저희 집은 언제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고 선행학습을 시켰냐면,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, 뭐 이렇게 늦게 했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그냥 저희가 그냥 저랑 이제 아이들 엄마랑 이렇게 고민해본 결과, 그냥 한 6학년 3월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겠다 싶었어요. 왜냐하면 첫째의 경우는 자기가 남들한테 뒤지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공부할 때도 어 굉장히 분량 주면 되게 꼬박꼬박 맞춰서 하고 그러는 아이라서 6학년 들어가기 전에 막 울더라고요. 학원 보내달라고. 난 꼭 학원 다녀야 된다고.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다녀라. 그래서 6학년 3월부터 보냈고, 6학년 3월부터 이제 보냈는데 딱 이제 그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영어는 탑반이 나왔어요. 영어는 이제 계속 1학년 때부터 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괜찮았는데,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학에서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선행 문제는 당연히 다 틀리고,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현행 그냥 6학년 전까지, 그러니까 3월에 갔으니까 5학년 것까지를 이제 심화랑 응용을 봤는데, 개념이랑 이런 건 잘 잡혀 있는데 심화 응용도 조금 틀린 게 있고, 그래서 이제 들어갈 반이 많이 없어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반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 아이들 학원 다닐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앉아서 공부만 해야 돼요. 밥 먹고. 왜냐면 학원을 하루에 한 4-5시간 갔다 오고, 갔다 와서 집에 한 10시, 11시 이렇게 오면, 학원에서 한 10시쯤 끝나잖아요. 그럼 집에 오면 11시라고 생각을 하면, 뭐 중간에 또 뭐 편의점도 한번 갔다가 같이 이제 와서 걸어도 왔다가 막 이런 그 중간에 버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1시 정도 이렇게 집에 오면, 그때부터 또 이제 숙제가 시작이에요. 그때 안 해놓으면 또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힘드니까, 그럼 숙제하는 게 한 2시간만 해도 새벽 1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시, 2시, 2시, 3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가고, 그거를 6학년 때 1년 했어요. 그럼 6학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학원을 다니고 나서는 한 3개월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을 업그레이드 해서 한 중학교 한 1학년 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남들 진도를 따라잡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힘들었죠. 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고, 중간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쭉 가면, 네, 얼마나 좋겠어요, 부모 마음에. 근데 이게 사춘기가 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아이들한테도 와요. 그리고 공부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렵거든요. 이게 왜냐하면 딱 문제를 딱 보는데 내가 풀어서 딱딱 풀리면 되게 기분 좋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보는데 그냥 그런 말 있죠. 블랙 앤 화이트. 그냥 까만 거 하얀 걸로 보여요. 전혀 이해되지 않고 그런 순간이 아이들한테 찾아오는데, 그럴 때 약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첫째는 2학년 5월부터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5월부터 학원 안 다니겠다, 공부 안 하겠다, 놀아가지고 한 10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.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, 그래서 마블 전문가가 됐죠.
네,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좀 시작해서 이제 요즘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첫째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게 해도 남들보다 늦게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구나.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마다 목표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뭐 저는 서울을 먹겠다 이 목표가 아니에요. 그리고 뭐 특목고를 보내고 자사고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 조금 잘하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대학교는 그거는 뭐 아이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신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.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니까. 근데 일단은 고등학교 때 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. 그냥 요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시켜도 저는 좀 마음이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 둘째의 경우는 형보다는 빨리 시작했어요. 5학년 10월. 얘가 왜 10월에 시작했냐면 저희도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5학년 10월에 손가락을 다쳤어요. 그래갖고 맨날 학교 끝나고 놀이터 가서 놀다가 운동장 가서 놀다가 이제 그걸 못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. 할 게 없는데 심심하고 그래 그냥 학원이나 가라.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냈죠. 학원을 보냈는데 이게 막 이런 유튜브로 이제 아이의 어떤 뭐 성적이나 퍼포먼스를 막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형보다는 조금 공부를 덜 하고 싶은 아이여서 그래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. 적응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집에서 숙제 시키는데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둘째 같은 경우 영어 똑같이 시켰는데 한 중간반 나오고 수학은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5학년부터 6학년까지 굉장히 열심히 시켰어요. 그래도 진짜 숙제하는 거 뭐 하는 거 맨날 봐주고 학원도 몇 번 옮겨가면서 이렇게 시키고 근데 이제 대형 학원 같은 데서는 막 이렇게 들어갈 레벨이 수학 같은 건 없어서 그래서 이제 6학년부터 이제 진짜 좀 아이도 이제 자기도 이제 레벨 테스트를 몇 번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. 되게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, 자기가.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매우 잘함 막 받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우 잘하네 막 왜냐면 다른 애들 너무 안 하니까요. 그래갖고 되게 나는 좀 되게 잘하고 으쓱으쓱 했는데 레벨 테스트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현타가 딱 오는 거죠.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겪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6학년 때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방학까지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, 10시까지 공부하고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은 있었는데 그런 걸 한 2개월 하고 이제 딱 중학교 1학년 때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고 수학도 들어갈 반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그냥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들 지금 하는 것이 뭐 4학년 때, 5학년 때 시작하는 애들하고 그렇게 진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케바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따라잡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바짝 하면 또 되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죠. 그렇게 바짝 하는 거 싫다.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일찍 시키셔도 되는 거고 근데 좀 4, 5학년까지 좀 5학년까지 놀다가 애들 뭐 있냐 노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놀다가 시켜야지 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 고난의 행군? 예 이런 느낌은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데 왜냐하면은 늦게 보냈으니까요 학원을 늦게 보내서 돈을 조금 덜 썼으니까 저는 부모로서는 만족하는 부분이고 아이들도 지금도 얘기를 할 때 막 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했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다음에 또 놀러 가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그때 좋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도 전 초등학교 때 아이들 뭔가 재미있게 놀고 이런 부분들은 좋았어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요. 만족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. 중학교 공부도 사실은 선행 필요 없어요. 그냥 학교 진도 열심히 따라가고 그때그때 할 거 하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고등학교거든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, 중학교까지는
절대평가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일부러 잘 주려고 주는 거예요. 중학교도 1등급이 한 30%가 넘으니까.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입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요. 막 줄 세우게 하거든요.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중학교 때 막 전교 막 1, 2등, 사실은 중학교 때 막 등수 안 가르쳐 주거든요. 자기 점수만 가르쳐 주는데 뭐 올백 맞으면 전교 1등이잖아요. 그렇죠? 뭐 시험 봐서 시험 점수 봐서 쟤보다 내가 낫네 그럼 내가 몇 등인 거고.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는 서열이 딱 있어요. 근데 중학교 때 전교 1, 2등 해서 괜찮아, 나는 좀 좋은 고등학교 가야겠어, 막 저희 동네에는 비평준화라서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학교에서는 또 막 전교 30등 40등도 하기가 어렵고, 왜냐면은 그 다른 애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나고 왔거든요.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전교 1등 2등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딱 이게 또 되게 한계에 부딪히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, 그래서 사실은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예요.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파악하시고,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렇구나 하는 걸 파악하시고,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요거를 좀 고민하시면 좋고, 그리고 뭐 선행의 진도는 이게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이런 거는 좀 영상으로 들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요, 사실. 이거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뭐 소규모 강연장에서 뭐 Q&A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할 수 있는데, 진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더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선행을 안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? 조바심이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,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조바심 나시죠. 조바심 나시는데, 근데 사실은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솔직히 크게 보면 막 늦진 않은 거예요.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,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금부터 바짝 하면 돼요. 안 했는데 괜찮을까 이런 것보다는, 그래 지금부터 바짝 시키자 하고 쫙 이제 공부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실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선행을 뭐 많이 달리면 좋겠죠.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기 학년보다 한 학년 위에 거를 잘할 수 있으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잘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한 학년 위에 거를, 한 학년 앞에 거를 심화하고 응용까지 잘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.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시고, 만약에 내가 선행이 안 돼서 늦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, 지금부터 바짝 한번 해보자, 이런 마음도 가져보시면 좋을 거예요. 네. 하여튼 선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게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시고 관점이 다르셔갖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,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요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고민 한번 들어봐 주시고,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 얘기, 유튜브에도 또 선행 관련 컨텐츠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 집은 또 이렇게 해봐야겠다, 이런 고민 같이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. 네,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